클럽 게임에서 원나잇을 하고 싶다면 빠르게 여자를 테스트하고 대상을 찾아 바운스 제한을 하는 형태로 진행해주는 게 좋아요. 자, 안녕하세요, 러스테커입니다. 오늘 클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한 번도 안 가본 왕초보나 한두 번 가서 감이 잘 안 잡히는 초보들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클럽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이 정도로 세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운영 중인 러스트존 카페에 여러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 클럽 테이블을 공짜로 지원하고 주말 MB 지원 등등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 주소로 오셔서 참가해보시고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클럽에 가셔서 젊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릴 건 강남 클럽 기준입니다. 강남 신사 쪽 클럽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목차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1번 클럽에 가야 하는 이유 3가지, 2번 클럽에 가는 방법 5가지, 3번 클럽 오픈 시간대와 가격대, 4번 나이대, 5번 클럽의 간단한 변천사, 6번 클럽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 7번 원나잇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8번 간단한 클럽 매너. 자, 1번부터 시작할게요. 1번 클럽에 가야 하는 이유. 자, 이제 첫 번째 클럽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클럽에 예쁜 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신사, 강남 쪽 클럽. 결국 당연한 논리예요. 예쁜 여자들이 없으면 남자들이 와서 돈을 안 쓸 거고 그럼 망하겠죠. 예쁜 여자들을 공수하기 위해 클럽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여자끼리 탭을 잡거나 바의 서비스 바트를 잡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은 그냥 게스트로 들어와요. 클럽에서 일하는 MD들은 많은 여자들을 알고 있고 여자들은 보통 게스트로 들어와 공짜로 놀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술 먹고 춤추다 보면 이제 재밌죠. 못생긴 여자들이 많으면 역시나 남자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메이저 클럽은 여자가 왁구가 안 되면 입구에서 가드가 컷하면서 수질 관리를 하고 가끔 이제 연예인이나 아이돌 뺨 후려 갈길 정도의 왁구를 갖고 있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강남권 클럽, 특히 신사 쪽이 수질은 한국에서 거의 최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수질 면에서는 물 좋다는 압구정 로데오나 이런 라운지보다 더 좋아요. 당연한 게 여기서 놀던 여자들도 12시가 넘어가면 클럽으로 집결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자가 개념이 있다든지 술집 여자니 성괴니 등등 이런 다른 특성들은 케바케니까 단순히 이제 외모나 몸매를 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한정되고 좁은 공간에 예쁜 애들이 많다는 건 아무래도 그날 같이 보낼 여자가 일반적으로 님이 만날 수 있는 여자보다 더 외모가 좋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결국 남자 입장에서는 예쁜 여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클럽에 가는 게 제일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클럽에 가는 이유는 원나잇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클럽 변천사에 대해 언급을 하겠지만 요즘 클럽은 예전처럼 좀 동적이고 정적인 분위기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노는 수위가 상당히 세졌습니다. 클럽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가식 떨면서 노는 분위기가 아니고 수위 높은 스킨십을 짧은 시간에 여러 여자와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원나잇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99% 여자 꼬셔서 그날 밤 자려고 오는 거고 여자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과감한 스킨십이 오고 갑니다. 일반적인 게임에서 스킨십을 보면 예를 들면 손부터 잡고 어깨동무하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일반적인 이런 순서라고 했을 때 클럽은 오히려 어깨동무를 하고 놀다가 백허그하고 키스하고 그 다음에 손을 잡고 이렇게 약간 스킨십의 순서가 뒤바뀐 느낌이 있어요. 그만큼 다른 기타 구장에서의 게임들보다 더 동물 본능에 충실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나잇에 최적화되어 있죠. 세 번째 클럽에 가는 이유는 많은 물량으로 여자들이 돌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차에서 합석을 하거나 하면 보통 한 두 팀이랑 놀거나 아무튼 게임이 소수의 여자에게 집중되어 길어지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받는다고 해도 아마 평균을 내보면 5번에서 10번 이하로 부킹이 될 겁니다. 하지만 클럽은 당일 최소 20명, 더 그 이상의 여자들과 하루에 게임을 하기 때문에 자주 다니면 실력이 매우 빠르게 늡니다. 아무래도 경험치가 동일 시간 대비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여자들과 동시다발적으로 게임을 하고 한 번에 2-3명의 여자들을 동시에 케어하면서 게임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집중도가 좀 떨어져서 한 명에게 어트랙션을 박아 넣기가 좀 힘들다는 문제가 있죠. 지금은 예전 클럽보다 이게 훨씬 심해졌기 때문에 번호를 따도 서로 누군지 모르는 상황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 애프터 전환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조지는 다른 구장들보다 연락이 좀 더 빠르게 끊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확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게임을 좀 할 수 있다면 거의 당일 70%까지는 홈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타 다른
다른 구장들보다는 이 점이 확실히 유리한 면이 있죠. 좀 더 있겠지만 크게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3가지 이유로 클럽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럼 클럽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 클럽에 가는 방법. 일단 남자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클럽에 입장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입장료를 가서 내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가서 줄 서고 이제 들어가면 되고, 클럽마다 가격이 다르겠지만 가격은 한 2에서 3만 원 할 겁니다. 지금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카운터에서 손목에 밴딩을 하면 돼요. 보통 입장료를 내면 프리드링크 쿠폰을 한 개 주기 때문에 들어가서 바에 가서 술 한 잔이랑 교환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남자는 입장료를 안 받는 곳도 있고 시스템을 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말고는 거의 입장료 내고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게스트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클럽은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랑 비슷한 개념의 MD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가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미리 연락해서 게스트로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예요. 만약 MD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면 해주겠지만 완전 모르는 사람이면 남자 게스트는 MD 입장에서 별로 이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짜로 연락하면 씹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메이저 클럽 같은 경우는 남자 스타일이나 왁구를 봅니다. 이에 따라서 입구에서 이제 컷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게스트는 케바케긴 해요. 그래도 그나마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초보고 분위기도 느껴보고 싶다면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제가 운영하는 러스트존 카페에 같이 협력하는 MD들이 있기 때문에 게스트로 한번 해보실 분들은 카페 이름 대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 남게 되냐고 물어보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테이블 잡는 거예요. 사실 남자가 입장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저도 근 몇 년간은 클럽 가면 무조건 테이블을 잡고 갔기 때문에 보통 남자가 클럽에 가면 이 방법으로 많이 갑니다. 하지만 역시나 테이블을 잡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겠죠. 물론 돈을 안 쓰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벤트에 참가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돈을 쓰고 테이블을 잡는 경우 일반 테이블과 스탠딩 테이블이 있어요. 일단 스탠딩 테이블은 빼고 일반 테이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반 테이블을 잡기 위해서는 사전에 MD에게 테이블 있냐고 물어보고 잡아야겠죠. 같이 가는 지인들이 대여섯 명 있으면 지인들과 테이블을 이제 돈 모아서 잡으면 됩니다. 보통 특수한 날, 예를 들어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사전에 예약을 하겠지만 보통은 대부분 당일에 연락을 해요. 가격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클럽은 자리와 술에 따라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MD에게 문의를 해서 잡으면 되겠죠. 하지만 보통 놀러가면 맘맞는 지인들을 항상 몇 명씩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각을 많이 이용합니다. 조각은 이쪽 세계의 은어인데 말 그대로 조각을 모아서 테이블 구성원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MD들이 조각글을 올리면 보통 전화번호를 남겨두기 때문에 어떤 조각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참가할 인원수를 말하면 되겠죠. 같이 노는 파트너가 있을 경우에 조각에 같이 참가해서 서로 윙풀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윙이 없을 경우 생 조각에 참가해서 남자들을 거기서 사귀어도 됩니다. 처음 클럽 조각에 참가하면 나 혼자인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요새 클럽은 워낙 시끄러워서 멘트로 조지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몇 번 참가하면서 자주 노는 남자들이랑 뭐 번호 교환도 하고 이러면서 노는 친구들을 구하면 됩니다. 특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 수준에 따라서 노는 무리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액 테이블 가는 사람들은 싼 테이블은 잘 안 가고 고액을 주로 갈 거고, 가성비 테이블을 가는 사람들은 가성비를 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을 보고 조각에 참가해서 같이 놀 남자들을 섭외하는 게 윙이 없을 경우 사람 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가면 조각이 매우 많기 때문에 너무 친구 없어서 못 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이게 포차에서 친구랑 지금 윙 플레이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남자들도 여자랑 똑같아요. 가서 같이 한잔하자고 하고 술 한잔씩 하면서 가볍게 소개하고 친해지면 된다는 거죠. 님뿐만 아니라 다들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클럽에서는 웬만하면 쉽게 당일 윙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맞으면 따로 연락해서 달릴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방법은 서비스 테이블 받아서 가는 경우예요. 보통 서비스 테이블은 잘 모르는 남자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라든지 특수하게 클럽이 터지는 날은 당연히 클럽 입장에서는 서브테를 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잘 주지 않아요. 하지만 평일이고 조금 한산한 날들은 남자들도 서비스 테이블을 받을 수가 있어요. 클럽 테이블이 비어 있거나 하면 보기에 사람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되면 클럽 입장에서도 사람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도 그렇죠. 서브테이기 때문에 메인이나 좋은 자리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짜고 술도 깔아주고 하기 때문에 픽업만 이제 능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MD 입장에서 구장에 찾아온 적이 없는 모르는 남자 혹은 왁구가 너무 딸리는 남자에게는 서브테를 보통 주지 않습니다.
여자도 왁구 딸리면 잘 안 줘요. 한마디로 남자든 여자든 뭔가 있어야 준다는 거예요. 자, 유일하게 공짜로 테이블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 와서 이벤트에 참가하는 겁니다. 러스트존 카페 오시면 이벤트로 매주 서비스 테이블을 평일에 한두 개 정도를 제가 빼드릴 수 있습니다. 테이블 한 개 한 6명 정도 잡고 한 달이면 30명 정도가 케어가 가능하니까 오셔서 한번 참가해보세요. 주말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에서 지금 자금을 지원하는 이벤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카페 주소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5번째 방법은 바바트를 잡는 거예요. 클럽마다 바가 있어요. 바텐더가 있는데 여기에 서비스로 술을 받고 잡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역시나 쉽게 말해 키 크고 잘생겼거나 VIP로 많이 참가해서 MD와 친분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없을 거예요. 혹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조각에 참가하지 못했는데 샴페인이나 뭐 술 좀 시켜서 바에서 여자애들에게 말 걸고 놀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클럽에 가서 바바트를 잡는다고 말하고 잡는다든지 MD에게 말하고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보통 게스트 아니면 테이블을 잡고 가는 게 남자 입장에선 제일 무난한 방법이고, 둘 다 MD를 거쳐야 되고 테이블은 MD나 방장이 주최하는 조각에 참가하는 게 일반적이며 서비스 테이블에 참가도 이벤트로 가능하니까 카페에 오셔서 이 이상의 정보를 얻으시면 된다, 이 정도로 정리되네요. 그리고 참고로 보통 조각에 참가하면 톡방에 초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리가 나오면 자리 번호를 알려줍니다. 클럽마다 클럽 자리가 표시된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보고 입장해서 자리로 가면 되겠죠. 자리 번호와 예약자 이름을 알려주기 때문에 입구에서 가드에게 신분증을 주고 테이블 번호와 예약자 이름을 말하면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손목에 밴딩을 하면 되겠죠. 클럽은 머리 벗겨진 아저씨도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으면 입장이 안 되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얼굴 보고 늙어 보여도 신분증 없으면 입장 안 시킵니다. 뭐 고액 테이블이나 좀 신경 써야 하는 테이블인 경우에는 클럽 앞에 도착해서 도착했다고 톡방에 남기면 담당 MD나 가드가 입구에 마중을 나올 거예요. 불러서 가드 안내 받고 따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3번 시간과 가격대. 지금 강남 클럽 기준으로는 1시 전후에 입장하시면 돼요. 너무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단 너무 빨리 가면 테이블 스타트는 보통 1시에서 1시 30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1시 좀 전에 가야 되겠죠. 테이블 스타트라는 게 무슨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인원들이 어느 정도 시간에 다 모이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몇 시 합시다 이렇게 톡방에서 정하거든요. 술 까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술 나오는 시간. 그러니까 고액 테이블에 들어가거나 시작하면 샴페인 걸들이 이제 샴페인을 들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 이때 전광판에 닉네임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닉네임 뭐 할 거냐고 MD가 톡방에서 물어보면 정해서, 그러니까 전광판에 띄울 내 닉네임이나 뭐 홍보할 거 있으면 홍보하고 이런 거 말하면 되고, 안 할 거면 빼달라고 하면 돼요. 가성비는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클럽에서 분위기가 제일 터지는 시간대는 제 생각에 한 2시부터 5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3시 좀 넘을 때 이때가 제일 터지는 것 같고 5시가 넘어가면 슬슬 물량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쇼부를 봐서 여자를 데리고 나오는 게 좋아요. 자, 가격대로 가보면 클럽마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자리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가장 비싼 클럽은 신사동에 있는데 보통 주말 기준 제일 좋은 초메인 쪽은 기본 MB가 150에서 200까지 올라가고 추가되면 더 나와요. 솔직히 좀 너무 비싸죠. 그래서 그들만이 사는 세상 느낌이 좀 있어요. 그나마 준메인은 50만원대로 갈 수가 있고 가성비 쪽으로 가면 20만원 언더로 들어갑니다. 좋은 자리는 비싸지만 자리빨이 상당히 커요. 준메인 이상 되면 메인 MD와 보조 MD가 붙어서 여자를 계속해서 픽업해다 자리로 데려다 줍니다. 이 픽업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끊임없이 들어와요. 테이블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메인 쪽에 가면 담당 가드가 테이블에 붙어서 뭐 화장실 갈 때 후레쉬로 비추면서 안내해주고 다른 남자들하고 시비가 붙었을 때 중재도 해주고, 아무튼 자본주의의 끝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빈 여자들은 비싼 술을 보고 테이블에 그냥 올라온 경우도 많고 메인 쪽을 잡으면 그냥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어 있어서 여자들이 스스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가성비 쪽은 가격이 싼 만큼 자리빨은 없는데 벽에 붙어있거나 좀 어두워서 픽업 실력만 좀 되면 여자와 물바락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메인보다 그날 만날 수 있는 여자는 3분의 1,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들이 돈 많고 터지는 쪽으로 몰리는 경향도 있고 클럽에서도 메인 자리에 DJ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뭐 비싼 돈 내고 가겠죠. 자, 신사는 그런데 강남 쪽 클럽은 이 정도로 비싸진 않습니다. 메인이 100만원 언더, 준메인이나 가성비는 더 낮아지겠죠. 가격은 그날 조금씩 변하는 구조지만 형성된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 카페에 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꼭 비싼 테이블에서 놀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저도 이제 이곳저곳 왔다 갔다 거리면서 놀고 뭐 어릴 때는 저렴한 곳만 찾아다니면서 잘만 놀았습니다. 물론 내가 움직여서 여자를 픽업해 와야 되고 좀 이런 게 힘들겠지만 각자 자금에 맞게 즐기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자, 4번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클럽은 남자 기준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구장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 정도까지, 여자는 20대가 더 많아요. 그래서 40대 남자들도 20대 어린 여자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형도 40대인데 클럽에서 20대 여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자, 강남 클럽 전체로 보면 30대 초중반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남자가 가격이 싼 테이블일수록 남자들의 나이는 어려지고 비싸질수록 많아집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메인 쪽으로 가면 40대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딱 보기에 아저씨 같은 스타일도 좀 많이 있어요. 돈 많이 쓰고 비싼 테이블 잡는 남자들이 그럼 잘 노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꾸미고 잘 놀면 스포트라이트가 본인에게 집중될 겁니다. 간혹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클럽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강남 클럽은 40대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5번 클럽의 간단한 변천사. 일단 이걸 간단히 짚어드릴 텐데, 그 이유는 클럽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왔는지 알아야 현재 클럽의 트렌드, 그리고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강남 MB 할렘이라는 클럽이 조인해서 클럽데이 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10몇 년 됐어요. 홍대에서 유행하던 클럽이 강남으로 넘어오면서 이때는 힙합 음악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일렉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아예 일렉, 그러니까 EDM 존과 존을 나누어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메인은 힙합보다 일렉 존입니다. 생각나는 것만 얘기를 해보면 에덴, 홀릭, 옥타곤, 신드롬, DA, 청담 삼각지대라고 불렸던 앤서, LV, 나이트클럽이었던 클럽 I, 메스, 뱅가드, 케이지 등등, 이때는 정말 이런저런 많은 클럽들이 있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클럽이 좀 넓고 돌아다니면서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 테이블로 데리고 오거나 룸을 잡고 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신논현 라인, 한신포차나 품앗이 쪽으로 넘어가서 2차전을 하고 그랬어요. 이때 클럽은 말 그대로 정말 테이블과 소파가 있었고 룸을 잡을 수가 있었어서 여자를 픽업하고 춤도 추고 앉아서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격도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비싼 테이블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랬던 것이 아레나가 터지면서 넘사벽 고액 손님들이 많아졌고 중국 부자들이 돈을 막 뿌리기 시작했고, 아레나 수질이 넘사로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아레나는 좁은 공간에 사람을 막 쑤셔 넣는 느낌이었고, 음악도 쉴 틈 없이 계속해서 터지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제 만원 지하철에서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에 버닝썬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코로나가 터지고 룸에서 각종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현재 클럽은 예전과 같은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가 됐습니다. 과거 신드롬만 해도 기본 2층에 지하 벙커룸, 그리고 클럽 안에 수영장이 있을 정도였고, 뱅가드 같은 곳은 굉장히 넓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정 때를 생각해보면 부산 그리드 같은 클럽도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그리고 옥타곤에는 내부에 엘리베이터도 있었죠. 이제 이런 클럽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현재 클럽들은 작은 공간에 사람들을 쑤셔 박는 아레나형 클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신사 클럽 중에 유명한 곳은 레이스, 잭리빈, 사운드 등이 있고, 강남권은 페이스, 로컬 이런 게 좀 대표적이에요. 예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테이블이에요. 지금 클럽 테이블은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의자가 없어요. 그냥 단상이에요. 단상. 저 단상 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광질하거나 서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테이블 같이 떨어져 있어서 테이블 같이 보일 수 있는데, 술 들어와서 술 넣고 테이블에 붙이면 저 위에 그냥 서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클럽을 가거나 하신 분들은 의자가 없어서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고 터지면서 인식이 좀 나빠져서 룸도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예전 클럽 같은 경우는 여자랑 앉아서 대화가 됐기 때문에 홀딩이 오래돼서 번호가 많이 살고 애프터 전환이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서서 춤을 추고 스킨십도 하고 술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의 회전이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와 게임을 할 수 있고, 또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렇게 해야만 해요. 이제 이 차이를 모르고 말로 뭔가를 계속 조지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실속 없이 번호만 따다가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홀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번호도 예전보다 굉장히 빨리 죽고 서로 연락하면서 누군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클럽 게임은 말보다 비언어에 중점을 둔 게임의 형태가 좋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유로 현 시점의 클럽에서 노는 트렌드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 다니다가 요즘 안 가보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자, 6번 클럽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 자, 이제 게임을 어떻게 뛰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클럽은 동물적 욕망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먹히는 포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외모, 돈,
재미. 한마디로 말하면 못생기고 스타일 안 좋은데 돈도 없어서 구린 자리에 처박혀서 장승처럼 테이블 위에 서 있으면 그냥 클럽에서는 개 찐따 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말로 조지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뭔가 멘트로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이론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프레임 타령이나 하고 있고 뭐 멋있는 척을 하면 여자와 게임은커녕 개같이 까이고 집에 와서 딸치고 자는 형태밖에 안 될 겁니다. 여태까지 설명한 클럽 특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외모. 제가 잘생기고 뭐고 이런 복제 가치가 여자를 만남에 있어 절대적인 건 아니다 라고 많은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클럽은 워낙 목적성이 뚜렷하고 설명했듯이 여자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남자도 외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상위 1%에 드는 존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변을 압살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남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존잘이라는 거는 그냥 남자가 봐도 딱 보면 쟤는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남자도 결국 데려나가는 여자는 하나의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남자가 있다고 해도 남자의 외모에 기죽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잘생긴 남자들은 대부분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못 놀아요. 나이가 40대가 넘어가 얼굴이 좀 안 된다면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쓰는 방법은 역시나 자리와 술.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여자를 픽업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자리빨이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들은 MD와 보조들이 붙어서 계속해서 픽업을 해주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내려올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서서 놀고 있으면 여자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좋은 자리를 여자들도 웬만큼 알기 때문에 역시 나이도 외모도 너무 딸리면 돈을 써서 좋은 자리를 잡는 게 현실적인 답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설프게 구린 자리 몇 번씩 잡느니 그냥 그 돈 모아서 좋은 자리 한 번 잡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현재 클럽은 자리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비싼 샴페인을 깔고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술을 보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비싼 술이 뭔지 보이니까. 물론 이제 완전 초보라면 처음부터 이런 고액 테이블을 잡기보다 슬슬 몇 번씩 다니면서 분위기 파악부터 하길 권장해요. 못하고 못 노는데 무조건 고액만 가다가는 개털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재미.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능력치로 가장 쉽게 올릴 수 있고 효율적인 건 재미예요. 즉 잘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클럽에서 잘 논다는 건 그 노는 분위기에 적응해서 광질을 한다든지 여자들과 굉장히 재밌고 밝게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춤을 좀 추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리듬감이 있어서 어떤 음악이 나오더라도 박자와 리듬을 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흥이 나서 놀면 여자의 마음을 초반에 쉽게 얻을 수 있고 놀면서 빠르게 친해지고 키노도 과감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클럽마다 시간대별로 DJ 정보가 있는데 DJ들이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는지 유튜브에 검색하면 좀 나오니까 EDM, 일렉 음악들을 좀 듣고 아는 음악이 많아지면 놀기 유리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터지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놀면 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정말 재미가 있어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클럽은 무엇보다 노는 곳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노는 사람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냥 멀뚱멀뚱 서서 여자 오면 대뜸 만지고 이런 것보다 일단 자기가 재밌어서 놀면 남자들도 친해지고 싶어서 술도 주고 옆 테이블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여자들도 놀러 온 것이기 때문에 덩달아 즐겁게 놀다가 의사소통하고 이런 식이 돼요. 정말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게 외모 딸리고 돈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물론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봐도 처음 가면 시끄럽고 스스로 혼자 어색하고 하겠지만 몇 번 다니다 보면 이런 것도 익숙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알딸딸한 상태에서 놀다 보면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굉장히 즐거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색하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다 놀다 보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좀 생기고 돈도 좀 있고 즐길 수도 있어서 세 박자가 다 맞으면 베스트겠지만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재미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것만 돼도 여자들이 딸려옵니다. 생각보다 고액 테이블에 가만히 장대처럼 서 있는 늙은 아저씨들이 많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7번 원나잇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 게임 방법을 말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원나잇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바로 빠른 회전을 통해 대상을 찾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클럽의 트렌드가 과거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찍고 그 여자를 꼬시기 위해 장타를 치는 것보다 최대한 빠르게 여자를 돌리면서 나갈 수 있는 여자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생의 반려자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쁜 여자를 오랫동안 홀딩하고 이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새가 돼서 집에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비슷한 예로 당신에게 관심이 나오는 게 느껴지더라도 ASD가 높은 여자라면 번호만 따고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어차피 당일 런이 목표고 메인 시간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자를 오래 잡고 있으면 시간만 이제 훅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클럽 게임에서 원나잇을 하고 싶다면 빠르게 여자를 테스트하고 대상을 찾아 바운스 제한을 하는 형태로 진행해주는 게 좋아요. 나는 원나잇은 관심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막상 이제 끝에 가면 아쉬워하니까 적당하면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어떤 구장보다 버릴 수 있는 마인드가 중요한 구장이에요. 자, 8번 간단한 클럽 매너. 마지막으로 간단한 클럽 매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남자들과 친해지기. 같이 노는 남자들과 초반에 좀 인사하고 친해지는 게 좋아요. 픽업하는 사람들은 겉멋만 들어가지고 프레임 싸움 한다고 남자들한테 뭐 멋있는 척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쿨한 척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그래 봐야 님만 왕따 대고 여자 둘 올라오면 재수없어서 다른 남자가 윙풀도 안 해줍니다. 같이 하러 놀러 왔으니까 남자한테는 프레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세될 확률만 올라가고 본인만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또 여자를 픽업할 때 가보면 알겠지만 테이블 위로 여자를 올립니다. 이때 너무 강압적으로 올리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다음 여자들이 이걸 봤다면 잘 안 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게 이걸 하면 경찰에 신고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심한 경우고 클럽에 별로 안 가봤으면 이렇게 하지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자를 끌어올릴 때 너무 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소심하게 해도 안 됩니다. 일단 여자들은 거절을 하는 게 디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자의 눈치를 보면서 손을 잡고 힘을 주지 않으면 여자는 뿌리치고 가버립니다. 어느 정도는 남성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몇 번 손을 잡고 끌어보면 감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여자를 잘 올리는 남자들을 좀 관찰해보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클럽은 어프로치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무슨 멘트로 조지는 게 없어요.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보도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스틸, 조각원끼리 파스틸을 하면 남자들끼리 분위기 안 좋아지고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파스틸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 놀고 있는 여자를 다른 남자가 스틸하려고 반대로 하면 병신같이 당하지 말고 그 남자에게 얘 지금 나랑 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남자들 눈치 까고 놔줘요. 웬만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 다 수긍하고 안 건들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자발적으로 딴 남자한테 가버리면 그때 뭐 다른 여자를 구해야 되겠죠. 술 조절도 하시고요. 너무 취하면 게임이 안 풀리기도 하고 테이블에 서 있는 거라 넘어지거나 힘들어서 나중에는 못 놀아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분위기 띄우려고 하지 말고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오늘은 클럽 초보를 위해 아주 디테일하게 진짜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혹은 서비스 테이블 혹은 기타 정보를 더 원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